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은 11월 23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미쿡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그럼 코로나 발생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그나저나 오늘 엄청나게 춥더라고. 아침에 그리고 새벽에 엄청나게 춥더라고. 그래가지고 쉐터 이렇게 입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거든요.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불을 또 벗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덮어가지고 새벽 5시에 다시 잤어요. 다시 자다 보니까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다 보니까 오늘도 또 이렇게 늦잠을 자버리고 말았네요. 아, 죄송하고요. 그러면 어제 단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74,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520명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주중이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는 4,87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의 총수는 79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화이자의 청소년용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12세에서 이제 15세 이 청소년용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접종을 한 후에 4개월이 지나면은 면역력이 100%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들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연방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연방 공무원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지금 90%가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의무화, 백신 접종 의무화를 한 뒤로부터 백신 접종하지 않으면은 해고다. 그렇지 않으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한다. 그 방침을 내놓은 뒤로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9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요. 그나저나 지금 유럽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해가지고 독일도 지금 부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별다른 효과가 없다 싶으면 이제 조만간 락다운을 더 확대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메르켈 총리가 밝혔다고 합니다. 독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하고요. 이렇게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덴마크, 오스트리아, 이태리 이런 곳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럽 지역에 있는 이제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을 하나둘씩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에 반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락다운 풀다가 왜 또 갑자기 락다운이냐, 지금 막 다시 비즈니스 자신의 사업들을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왜 또 다시 락다운이냐, 이거 살기 힘들다 라고 하면서 시위를 굉장히 또 심하게 하는 것도 곳곳에서 있다고 합니다. 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고 정부에서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높아지다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병원 입원자들이 늘게 되거든요. 이 병원 입원자들이 늘게 된다고 하면은 이 병원 과부하가 될 수가 있어요. 병원이 과부하가 된다고 하면은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사망자가 더 많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는 락다운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면은 늘수록 정부에서는 락다운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병원이 과부하가 되니까, 병원 과부하되면은 사망자가 늘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락다운을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렇게 지금 심각한데 지금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금 되고는 있지만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락다운 할 계획은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하고, 미국이 또 이렇게 락다운을 하지 않을 이렇게 자신감을 보인 이유 중에 하나는 치료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머크사에서 나온 치료제, 그리고 화이자에서 나온 치료제, 지금 미국에서 거의 다 사재기를 해버렸거든요. 뭐 내년치까지 거의 다 샀다고 그렇게 뉴스에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이제 치료제도 있고 이제 백신도 있기 때문에 락다운은 필요 없다. 그렇게 지금 자신만만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은 그렇고 지금 뭐 유럽은 지금 난리라고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심해진 이유는, 백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심해진 이유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퍼졌잖아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는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거의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걸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돌파 감염이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델타 변이에 감염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면역력이 한 60%만 있으면은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인들 70% 정도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 상황으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6명 중 5명이나 면역이 돼 있어야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델타 변이는. 델타 변이 감염력은 어마무시하게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중 이제 면역력을 가진 사람들이 83%, 6명 중에 이제 5명이 면역이 있어야 되니까 83%가 면역력이 있어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안 된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하면은 이 면역력이 90%입니다. 그리고 그 90% 중에서도 더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얀센 같은 경우는 뭐 70%라고 하고, 그런 거 이렇게 다 레벨아웃을 하다 보면은 이제 8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83%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한다고 해도 그 중에 80%만 면역력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파우치 국장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들 100% 전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해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를 멈출 수가 있다. 100%를 접종을 해야지만 그 중에 80%가 면역력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83% 맞죠?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멈출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죠. 뭐 70% 아래 정도라고 하는데, 뭐 70% 정도라고 하는데 아직도 멀었습니다. 100%는 뭐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아싸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 안 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다 걸린 뒤에, 사망할 사람 다 사망하고, 그리고 면역력이 생긴 뒤에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멈출 것 같다,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실 분들은 빨리 접종하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어차피 다 걸리게 되실 겁니다.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에 나중에 다 걸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안 멈춥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백신 안 맞은 사람들, 백신 맞은 사람들은 이제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안 걸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은 어차피 다 걸리게 된다고 해요. 다 걸린 뒤에 사망할 사람들 다 사망하고, 그 뒤에 면역력이 생긴 뒤에야, 그러면은 한 83% 정도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미국 국민들의. 그 뒤에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가. 아마도 그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안 퍼지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도 그게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 미국에서는 100%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안 맞은 사람들은 어차피 걸리게 될 것입니다. 확산세는 멈추지 않아요. 이 델타 변이의 감염력은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높아요.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 변수가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사람들이 이제 다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괜히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사망하지 마시고 접종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독일하고 덴마크, 이 독일하고 덴마크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독일하고 덴마크 여행 금지를 권고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서운 이유는 병원 입원자들 때문이에요. 병원이 또다시 과부하가 된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이 아픈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외에 병 걸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목숨까지 위험해집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확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잡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사망케 하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웬만하면 가서 맞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는 어차피 걸릴 사람들은 이제 다 걸린다고 합니다. 다 걸리고 면역력이 생긴 뒤에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멈춘다고 하니까 빨리 가서 접종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이 스페니쉬, 이 스페인 독감, 스페인 독감이랑 굉장히 좀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 스페인 독감 때는 한 2명 중에 1명이 이제 면역력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이 스페인 독감이 확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처럼 전염력이 많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백신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2명 중 1명,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스페인 독감에 걸려가지고 사망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이제 백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델타 변이는 스페인 독감이랑은 훨씬 더 감염력이 심하기 때문에 백신을 꼭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접종 안 한 사람들은 지금 델타 변이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에 사망할 사람들은, 걸릴 사람들은 다 걸리고 사망할 사람들은 이제 다 사망한다고 하니까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다른 뉴스를 또 보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가 또 다시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3,000명씩 나온다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예전에는 뭐 1,000명 넘어서 뭐 난리네 뭐네 그랬는데, 이제는 3,000명이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자들이 80%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접종을 한 상태이죠. 한국 진짜 짱이고, 미국은 뭐 60몇 퍼센트, 뭐 70% 뭐 갓 되나 뭐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이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가장 첫 번째인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7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의 국민성을 알아줘야죠. 이렇게 음모론 같은 거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 다 걸릴 거예요. 걸리고 사망할 사람들은 다 사망하고 면역력 가질 사람들은 다 가진 뒤에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가 끝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다른 뉴스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뉴욕 타임즈에서 어제 이 전두환 씨가 사망을 했죠. 자신의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채 이제 사망을 했다고, 이렇게 제가 어제 뉴스 긴급 뉴스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전두환 씨에 대한 뉴욕 타임즈에서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욕 타임즈에서도 이제 한국의 독재자, 예전 독재자가 사망을 했다. 그리고 끝까지 사과도 하지 않고 사망을 했다라고 이렇게 뉴욕타임즈에서 올라왔다라는 기사도 있네요. 그리고 어제 LA 그로브 있지 않습니까? 그로브라고 굉장히 유명한 이제 백화점, 몰이 있습니다. 이 그로브 안에 있는 노스트롬에서 또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플래시몹.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놀든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어느 한 시티에 있는 이제 노스트롬 백화점 털렸다고, 플래시몹으로. 그리고 모방 범죄가 좀 굉장히 걱정스럽다고, 아니나 다를까 어제 LA에 있는 이 그로브 노스트롬 백화점이 플래시몹 강도를 당했다고 해요. 갑자기 자동차 4대 정도가 오더니 20명 정도가 내려가지고 이 노스트롬에 있는 이제 고급 물건들을 모두 다 싹쓸이를 해가지고 모두 다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 중에 단 3명밖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이런 플래시몹 강도 사건이 계속 이렇게 카피캣이라고 하죠. 모방 범죄가 계속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로브에도 일어났으니까 이제 또 미국에 있는 유명 백화점들 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어제 이 LA 헐리우드 선셋길에 있는 보사노바라는 브라질리안 레스토랑에서 총격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총격 강도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우웨건 있지 않습니까? 벤츠, 굉장히 비싼 지우웨건, 흰색 지우웨건에 타고 있던 어느 한 남성이 이렇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도가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총을 가지고 들이닥쳐가지고 이 남성을 총을 쏘고
달아났다고 해요. 달아났는데 이 남성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헐리우드 이 길거리 한복판,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 앞에서 이런 강도 살인 사건이,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아직까지 범인은 잡히지 않은 상태에 있으면서 경찰은 지금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와, 할리우드 길거리에서 이렇게 좋은 차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이 할리우드 길거리에서 이런 총격 강도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끔찍하네요. 역시나 역시 미국은 총이 문제예요. 총이 문제. 그리고 제가 어제 위스콘신의 크리스마스 행사에 SUV 자동차, 빨간색 SUV 자동차를 타고 그 행사하는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5명 사망을 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범인은 39살 남성이라고 합니다. 남성인데 이 남성이 예전에 전과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전과가 있었고, 그리고 코케인 소지 혐의로도 전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똑같은 방법으로 자동차로 쳐가지고 사망케 하려는 그런 혐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경찰이 잡아가지고 구치소에 있었는데 $1,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만에 지금 어제 이렇게 심각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또 다른 이제 가정폭력 신고 전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9살 남자가 또 가정폭력을 했나봐요. 그리고 열받은 상태에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자신의 빨간색 SUV를 몰다가 이 크리스마스 행사하는 곳에 돌진을 해가지고 5명이나 사망을 하고 40명이나 그리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 40명 중에 20명 정도가 어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지금 위독한 상태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이 경찰, 보석금 $1,000 내고 풀어준 이 경찰서에 굉장히 비난이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범죄를 일으킬 만한 사람을 이렇게 $1,000의 보석금을 내고 풀어줬느냐, 그런 비난이 굉장히 일고 있다라고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건에 대해서는 테러로 이렇게 지정할 만한 혐의는 없다. 테러는 아니고 그냥 어느 한 미친놈이 열받아가지고 일으킨 일이다라고 그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불가리아에서 좀 끔찍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불가리아에서 어느 한 여행객을 태운 이제 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런데 거기서 불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50명 넘게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45명이나 버스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불에 타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행객 45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해요. 탈출한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합니다. 50 몇 명 중에 45명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 12명이나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어린이. 정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마도 불가리아에서 최악의 버스 참사로 기록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런저런 뉴스를 뒤로 하고 이제 미국 주식 뉴스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처음에는 다우존스는 소폭 상승하는 것 같더니 모두 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1% 정도 기록을 하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웰이 이 연준 의장에 계속 연임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4년간 또다시 연임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파웰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통화 긴축 있지 않습니까? 이 테이퍼를 계속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꼭 잡겠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이제 꼭 잡겠다라고 테이퍼링 계속 시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금리가 이제 또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또 금리를 내년쯤에는 또 올릴 것이거든요. 금리가 오를 전망을 하고 있으면서 국채금리 지금 오르고 있고, 그리고 달러화가 가치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 올해 초에 밈 주식 AMC 있지 않습니까? 이 밈 주식 AMC 임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주식들 대략 한 7천만 달러 정도, 7천만 주가 아니라 7천만 달러 정도 이제 팔아치웠다. 그 중에서도 이 CEO가 한 2,500만 달러 정도 이제 팔아치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리비안 있지 않습니까? 이 리비안이 포드랑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 픽업 트럭을 생산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무산이 되면서 지금 리비안 주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테슬라는 올해 안에 이 텍사스에 있는 이 기가 팩토리 있지 않습니까? 기가 팩토리 이 5번째 건데 이 5번째 기가 팩토리를 완성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면서 이 텍사스에 있는 기가 팩토리에서는 사이버 트럭을 이제 생산을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아마도 내년쯤에는 이 사이버 트럭 비싼 모델부터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난달 10월달 미국의 주택 거래 건수가 15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을 하지 않았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주택 거래된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투자용으로 많이 이렇게 주택을 구입을 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웰 장관이 연임을 하게 되면서 계속 지금 하락세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56,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었고요. 오늘은 지금 뭐 57,000달러 정도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네요. 역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서 인도에서는 이 암호화폐 거래를 이제 전면 금지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나라는 중국이어서 이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에 반면해가지고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지금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IMF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쓰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나섰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5천만 배럴 이제 비축률, 미국의 비축률을 방출을 하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5천만 배럴, 50 밀리언 배럴이라고 합니다. 이 5천만 배럴 비축률을 방출을 하면서 인도에서도 이제 따른다고 하네요. 미국과 따라가지고 이제 비축률을 반출한다고 하고 한국도 이제 따라 한다고 하고 아마도 일본, 중국 모두 이제 따라 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펙 플러스에서 지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이렇게 자신들은 이제 증산을 하지 않고 유가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작당 모임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대통령이 주도로 나서가지고 이제 전 세계 국가에서 비축률을 푼다고 하니까 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우리들도 조치를 나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유가가 조정이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네버! Missing someone